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백제가 갖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 뺏어오고 그것을 6세기에는 신라의 진흥왕이 다시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신라의 그 뒷이야기, 바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까지 신라에 있었던 변화들, 그 발전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는 뇌물마리간 때 중앙집권의 틀이 마련된다. 그래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세습하는 이야기 했었죠.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지증왕, 벅풍왕, 마지막 진흥왕 때까지. 그래서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증왕. 자, 지증왕은요, 우리가 신라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정한 왕입니다. 바로 나라 이름이 원래 사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꾼 사람도 지증왕, 그리고 왕도 원래 마립간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지증왕이죠. 그래서 지중왕 때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요, 이 울릉도와 독도, 여기가요, 독립된 나라였어요. 나라 이름 뭐냐? 우산국이죠. 바로 지증왕 때 이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합치게 되는 거죠. 이사부 장군이 그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이제 신라의 땅, 우리 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순장을 금지하고 그 다음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우경, 바로 소를 이용한 농사를 시작한 것도 지증왕 때였어요. 자, 버풍왕은요, 먼저 이것을 발표합니다. 율령 반포. 그 다음에 관리의 등급을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17등급, 등급으로 딱 나누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풍왕의 이 법자가요, 바로 율령 할 때 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불교의 법, 불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이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가야 쪽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야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가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요 금강가야를 합치면서 이제 점점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가야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자, 드디어 진흥왕 나왔습니다. 바로 6세기 중반 진흥왕은요, 신라의 최대 영역을 확보하고 전성기를 이룬,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강을 차지한 왕입니다. 먼저 이걸 위해서 진흥왕은 신라 청소년 단체를 아주 잘 키우죠. 바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화랑도입니다. 그래서 화랑도로 인재를 양성해서 귀족 청년들을 모아서 잘 훈련을 시키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어디를? 그렇죠. 한강 유역을 나누어 가지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바로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왕이 진흥왕이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정말 최대 영역을 보시면 진짜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강 유역 차지하고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진흥왕 때의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요, 바로 여기 아까 금관가야는 벼풍왕 때 멸망했지만 여전히 가야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가야. 그래서 대가야를 마지막으로 정복하면서 가야를 완전 통합해버리는 게, 신라의 땅으로 합쳐버리는 게 진흥왕 때다라는 거. 그래서 진흥왕은요, 굉장히 비석 세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그 흔적을 이렇게 비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 비석들이 신라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금도 남아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삼국,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이 삼국을 얘기할 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한 나라, 가야. 바로 여기에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삼국에 안 끼워주는 이 가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야는요, 역시 작은 소국에서 시작을 하죠. 바로 어디? 그렇죠? 변환의 한 소국인 구야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야국이었지만 이제 점점점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들과 합쳐서 금광가야라는 가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금강가야가 가야의 전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금강가야 있고 다른 가야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야 연맹이었습니다. 6개의 가야가 연맹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6개의 가야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초반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금강가야였던 거죠. 그래서 금강가야가 위치한 곳이 여기 김해인데요. 김해는 농경이 잘 되는 김해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중심지,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인 데다가 바로 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만 얘기할 때 사만, 마한지난 변한 중에서 변한엔 철이 많이 난다 얘기했어요. 기억하나요? 그 변한이 바로 가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가야는 철이죠. 그래서 이 금강가야는 질 좋은 철을 생산하면서 해상교역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런데 그랬던 가야 연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중심지가 변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바로 광개토 대왕이 그 신라를 도와준 거 기억하시나요? 그죠? 신라의 외가 침략을 했는데 그 신라가 혼자서 이걸 막아낼 수 없으니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외를 물리치는데 고구려가 외를 물리치는데 그 왜군이 가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쫓아가서 광개토 대왕이 토벌을 한 거죠. 그래서 가야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가야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금강가야의 세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보이시나요? 바로 이 좀 내륙 쪽에 있는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가야의 중심지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가야는요, 역시나 철. 그래서 풍부한 철 생산으로 가야의 두 번째 시기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를 금강가야가 짱 먹었을 때는 전기가야 연맹, 그리고 대가야 때는 후기가야 연맹 이렇게 나눠서 부르죠. 자, 그래서 가야 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철의 나라. 그래서 가야가 있던 지역에선 이런 덩이쇠, 쇠덩이, 그 다음에 이런 판가도 투구, 뭐 그다음 마래까지 이렇게 철 투구를 세웠던 굉장히 철을 생산하고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6세기 이후 이 가야는요, 사실 이 가야가요, 이렇게 보시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력을 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주변에 산들이 많아가지고 요 가야 안에 그래서 통일을 하지도 못해요. 계속 처음에는 금강가야가 그 다음에 대가야가 이렇게 짱을 먹었지만 하나로 만들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금강가야 얘는 이미 약해진 애죠. 약해진 애는 버풍왕에게 멸망을 하고요. 그래서 버풍왕에게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까지 잘 나갔던 대가야. 대가야는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진흥왕 때 가야 전체를 다 신라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는 모두 누구에게? 바로 신라에게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